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량 유지비에 대해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저한테 거래처나 주변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평소에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최근 국세청에서 업무용 수용차 비용 처리의 기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 앞으로 세금 신고 시에 비용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 이 대부분 비용은 지출을 세금 계산서 등의 적격 증빙을 하면 한도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차량 유지비는 고가 차량의 구입, 운행을 통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도가 있고, 이 때문에 필요 경비를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는 차량 감가상각비,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수선비, 통행료, 주차비 등 차량을 보유, 운행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비용을 말합니다. 차량 유지비는 운행기록부를 미작성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2019년까지는 1000만원, 2020년부터는 대략 연간 15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량 유지비에는 차량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는데, 이 중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출된 차량 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사용 비율을 따져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사용은 출퇴근,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교육, 훈련 등의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차량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용 사용 비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유지비가 2천만원이고 업무용 사용 비율이 80%라고 하면 연간 1600만원을 차량 유지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1600만원 중 감가상각비는 800만원이 한도로 비용이 처리되며, 800만원이 초과되는 감가상각비가 있다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다음 연도 감가상각비 계산 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비업무용인 20% 사용분인 400만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차량 사용자에게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여기까지 다시 정리하면 대략 연간 1500만원이 기본적인 한도가 되고, 이 중 감가상각비는 800만원이 한도이다. 차량 운행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면 업무용 사용 비율을 따져서 경비를 1500만원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있고, 비업무용 사용분은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감가상각비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볼게요. 감가상각비는 본인이 취득한 차량의 취득가액을 내역연수 5년 정액법, 쉽게 얘기하면 매년 5분의 1씩 경비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리스나 렌탈은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이 없지만, 일정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고 800만원 한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법인은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개인 사업자 중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및 전문직 업종 사업자는 2021년부터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을 해야지 차량 유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차량 유지비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업자는 차량을 할부나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리스나 렌탈을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리스료, 렌탈료가 많으니까 좀 더 세금 절세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리스나 렌탈이라고 해서 비용 인정 한도가 더 크거나 공제를 더해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출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절세되는 금액이 많다는 생각은, 내가 소매업을 하는데 물건을 비싸게 사와서 세금 혜택을 보겠다는 생각과 동일합니다. 세금은 내가 지출하는 금액을 내가 납부하는 세액에서 차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경비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만큼을 납부하는 세금에서 차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효과 때문에 지출을 늘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렌트나 리스는 내가 차량을 구입하는 것에 비해 세금 효과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출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는 차량을 현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직원 소유의 차량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기준에 해당이 되나요? 적용 대상이 되는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속하거나 리스, 렌트 등 임차한 승용차이므로 직원 소유의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차량은 어떤 차종이 있을까요?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기준 적용에 해당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에서 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를 말하며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트럭 등의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9인승 이상의 스타렉스, 카니발, 화물차, 모닝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운행 기록부 미작성 시 인정되는 금액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 두 번째, 2021년부터는 전문직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세 번째, 최근에 국세청에서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부분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으니 유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 폭탄은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